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1% 정도 조정,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조금 더 밀리면서 0.6%까지 지금 낙폭이 진행 중입니다. 종목별로도 이제 내리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종목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3253-2611, 2612번을 통해서 직접 전화 상담 주실 수 있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노란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그리고 뒤에 전문가 이름 함께 입력하시면 되는데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그리고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QR코드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카메라를 딱 켜신 다음에 바로 앱을 실행하신 다음에 TV로 오세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또 이곳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자 열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허와 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온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영국과 미국에서 픽스드 인컴 트레이딩, 해외 채권 트레이딩과 세일즈를 약 15년 이상 하였고요.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빗에서 OTC 트레이딩하면서 크립토 마켓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플라이빗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What's ICO and IO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마 신문이나 방송, 보도 자료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워낙 화제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분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말들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통 금융상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ICO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더 진화된 차세대 방식인 IO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정확히 ICO가 무엇이고 IO는 또 어떻게 다르고 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설명을 하기 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들어들 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유통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방법인 ICO, Initial Coin Offering의 줄임말입니다. Initial, 처음으로, 코인을 Offering, 공개한다라고 해서요. 암호화폐 공개라고도 합니다. 직접 판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ICO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ICO에는 두 가지 유형의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예술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주, 프로젝트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는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불리는 사업 계획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화이트 페이퍼에는 사업 개요, 사업 계획, 그리고 자금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간 매개체 없이 이 화이트 페이퍼를 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O의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장된 토큰의 시세 차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토큰 가치에 따라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ICO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오스는 무려 42억 달러, 5조 400억 원을 레이즈를 했고요. 파일코인은 2.5억 달러, 하나로는 3천억 원을 조달을 하였습니다. ICO의 단점을 보게 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셨던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유통성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IEO입니다.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줄임말이고요. Initial, 처음으로, Exchange, 거래소에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일명 거래소 공개라고 불리기도 하고 거래소 판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IEO를 구조를 보게 되면 ICO와는 달리 사업주 프로젝트와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소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중개자 역할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통 금융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IPO에서는 증권사 같은 주관사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심사를 마치면 적합한 주식을 주식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라면, IEO는 이 증권사 같은 주관사의 역할을 거래소가 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각 거래소마다 심사 기준을 정해놓고 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듀 딜리전스, 실사, 최소 작동 모델, MVP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 있는 코인들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권사 같은 중간사의 역할을 거래소가 하게 됩니다. 전통 금융시장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EO의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할 필요가 없어서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이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한 번 더 심사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프로젝트가 상장이 확정되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익률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ICO의 큰 장점은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실한 거래소에서 좋지 않은 프로젝트를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 투자자, 그리고 프로젝트도 모두들에게 손실이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ICO와 IEO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IEO가 ICO보다 더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 요즘에 IEO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투자자들이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EO에 대한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EO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해당되는 거래소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거래소에서는 KYC나 AM이라는 심사 과정을 마쳐서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을 마치게 되면 가상 자산으로 계좌를 충전해서 해당되는 토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자유롭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ICO와 IE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장 마감 그리고 마감 후에도 함께 할 겁니다. 자, 전화번호는 다시 한번 고지를 좀 해드릴게요. 02-3153-2611-2612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박원재 전문위원께 먼저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이고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안녕. 얼마에 들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모레 퍼시픽. 네. 저번에 16만 7,500원에 16만 7,500원. 예. 그때 얼마예요, 또 비중은? 30% 비중이 적진 않네요. 아모레 퍼시픽을 16만 7,500원에 30% 들고 계시대요. 박 의원님 어떻게 예. 할까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모레 퍼시픽을 예. 16만 7천 원에 30%를 갖고 계세요. 네네. 갖고 계신 지는 좀 되셨나요? 아니요, 많지는. 얼마 안 그러시면 했어요. 네네. 중국 관련주로 기대감을 받는데 네. 요즘 화장들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못 하니까 아, 이게 이제 중국에서 고가 전략으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썩 성과가 신통치 않고 네. 뭐 요즘 언택트 때문에 화장들을 잘 못해서 네. 싼 맛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또 좀 많이 내렸잖아요. 네, 많이 내린 거는 있는데 네. 요새 시장을 보면 가는 종목만 가죠. 네. 네, 화장품은 지금 안 가는 쪽이죠. 네.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연말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그냥 된대? 기다리시겠다 이러시면은 네. 뭐 가격별로는 크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그러면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대가 하나 있고 실적으로는 딱히 지금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서 아, 아마 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권해드리기는 30% 비중이 좀 많으시니 네. 반 정도는 그냥 빼서 네네. 요즘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조정받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놓쳐버려가지고. 네, 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다음 전화 또 저희가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에 들고 계신지 저희한테 가격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대한유팜, 예. 대한유팜이요. 예, 11,900원. 11,900원에 20%예. 20%요. 예. 김 위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자, 신현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종목의 좀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때 텔레비에서에 네. 11,600원에 그 추천을 받았는데, 네. 네, 제가 11,900원에 샀는데, 그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제가 네. 깜빡 못 봐가지고, 네네. 매도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내리고 있더라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아하.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저 7월 3일 날 했어요. 아, 요 근래에 하셨군요. 예. 자, 우선은 뭐 회사 다 좋은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이제 뭐 시장 영향은 뭐 오늘 조금 받는 것 같긴 한데 아직 회사가 뭐 추세적으로 무너지거나 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다만 뭐 6월 달에 급등 나왔던 물량, 매수 들어왔던 물량은 다 털고 나간 거는 잡혀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끌어올릴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외인들이 좀 잡아주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기관들 관심 없고 잠깐 볼게요. 수급 포인트 말고 실적 포인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실적은 그냥 그런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좀 나와주는데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올지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종목을 딱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인기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차트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키워드 보시면요. 작년 6월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9월, 올해 1월, 그리고 또 올해 6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급등 누가 만들고 정리하고 나가고 만들고 나가고 만들고 나가고 이번에도 만들고 나갔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고 나간 다음에 주가가 먹고 나온 다음에 지금 주가를 만들지 않고 좀 횡보시키는 모습이라 이게 한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응 자체를 매수가 근처 오시면서 12,000원 이상 올라가는 포인트 나오면요. 예. 근데 바로 정리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흐르거나 이게 오른쪽으로 흐르거나 올라가는 예. 모습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큰 폭의 움직임 자체가 뭐 6월이나 뭐 올해 1월 같은 모습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 빠르게 올라치면 매수가가 11,900원이신데 12,000원 위로 올라간다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아, 네. 그게 뭐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예. 시장 자체가 약간 좀 흔들려서 그렇지만 예.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다음 주도 뭐 정책 이슈 맞춰서 좀 반응을 좀 줬으면 좋겠지만 이슈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은 반등이 올 거예요. 예.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좀 더 좋은 실적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성투하세요. 네, 한유팜 들어봤고요.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제가 상품 상목은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요. 네, 유진테크 23,000원, 평당이 23,000원이고요.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영민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어쩐 비중을 한번 여쭤보시면서 박 의원님이 한번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비중 20%예요. 20%요. 네네. 10% 이익 실현하세요. 10% 지금 네. 주가에서 20% 하기. 네, 반만 갖고 가시고요. 네네. 유진테크는 제가 방송에서도 22,000원대에 이제 추천드린 종목인데 네네. 이게 실적이 원자 증착 방식으로 하는 증착 기계인데 네.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그 DDR이나 이런 그 기종이 바뀌면서 수혜를 받는데 네. 2, 4분기, 3, 4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썩 기대가 되지를 않아요. 네네.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네. 내년도 거를 지금 좀 땡겨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독보적인 기업, 독특한 기업이나 유니크한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좀 네. 미리 땡겨서 받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 실적이 컨센서스 보면 3,700억 매출이 한 800억 이익, 단기 수익으로 한 700억이니까 네. 시총 기준으로 하면 한 7천억에서 8천억 사이 보는데 현재 6,60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팔으셔도 크게 네. 불만이 없고요. 네. 내려오면 또 사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당초 2만 원에서 3만 원 보기 좋았고 네. 아주 알뜰하게 올라가면 3만 5천 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네. 항상 무릎에서 어깨에 팔라래잖아요. 네네.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편하시고 네. 이제 이거는 싱싱한 시세는 좀 낮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우시면 반은 이익 실현하시고 네. 뭐 아쉬우시면 반 들고 가셔도 되고 다만 이제 내려오면은 네. 파른 거 갖고 더 물을 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세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20%를 다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유진테크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그리고 가격이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GKL요. GKL이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16,000원요. 12,000원이요. 16,000원. 16,000원. 비중 얼마나 네. 되세요?
한 10%요. GKL 16,000원에 10%.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뭐 매수 타이밍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좀 예. 아쉽긴 해요. 막 바닥에서 올 추가 매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요. 예. 충분히 뭐 가능한 자리긴 한데 또 어제 나왔던 소식이 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재개장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주일 연장해서 20일로도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파라다이스, GKL 다 마찬가지로 국내 카지노 업계 이쪽 관련해서는 뭐 영업 적자 자체가 2천억대까지 나온다 합쳐서 이런 얘기도 좀 뉴스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포인트가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약간 걱정인 게 저번에 한번 이제 그 한한령 해제 소식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엔터주들 많이 좋았었고 화장품주도 올랐지만 다 떨어지긴 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좀 풀리면서 매출 포인트 확대가 되는 시기 자체는 저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당장에 올라가기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대신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기관들이 호텔 신라를 두고 얘기하는 게 이젠 바닥이다라는 쪽과 아직은 아니다. 약간은 좀 부딪히는 모습이 반반 정도 겹쳐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약간은 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더 이상은 나오진 않아서 매수하기엔 좋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단가를 낮추시는 건 좋은 전략이긴 한데 다만 부탁드릴 것은 이 시기적인 자체에서 다음 주 시장의 국내 정책주로 완전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 GK를 매수하신 분들도 팔아가지고 글로 이동하시려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다음 주에 보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실적 장세에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사셔도 늦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사셔도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많이 밀릴 때, 그러니까 뭐 1, 2% 밀 때 말고요. 갑자기 급락하는 날 그런 날은 조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을 취하셔서 단가 낮추시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맞을 수도 있어요. 날짜상으로. 그래서 그때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나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다음 주 이후에 조금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자 상담을 또 이어갈게요. 포스코 케미칼 주식 들어와 있고요. 66,6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뭐 지금 가장 핫한 섹터인 2차 전지의 양극칼, 음극칼을 같이 하는 유일한 소재 업체고요. 원래는 내화물 업체인데 이제 2차 전지로 완전히 환골 탈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2030년까지 증설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돼서 뭐 상상도 못할 증설, 기본적으로 몇 배씩 증설을 해야 돼서 재무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기업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뒷받침이 되는 기업 소재 업체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 정도가 돼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은 맞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조니까 내년도 이익을 반영해도 퍼 비율로 50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반영돼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모멘텀을 타고 있는 기업을 정확하게 이 방향과 속도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 가격은 상당히 반영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0% 갖고 계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한 달째 횡보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가면은 이쪽으로 쏠릴 확률이 많고요.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이것도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그냥 갖고 가겠다 1년 정도. 그러면 등락을 보지 마시고 갖고 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야 이거 좀 빠질까? 그 빠지면 마음이 좀 콩당거려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반이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날아가면 그냥 다른 또 바닥에 있는 종목 찾으면 되고요. 아니면 21선 밀려서 하면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들어와 있고요. 11,8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11,850원. 매수하신 구간이 뭐 4월, 5월 계속 횡보했던 그 구간이에요. 근데 주가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노리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하락으로 꺾여서 또 10,000원을 깨지는 모습이 요 며칠 사이에 좀 나왔어요. 10,000원대를.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도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서 좀 주가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뭐 회사 기본적으로 뭐 GMP 시설이나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뭐 유전자나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를 갖고 있고 매출도 적은 회사도 아니에요. 좋게 잘 나고 있는데 다만 좀 걱정인 것은 이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은 뚜렷하게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좀 약간 묻혀 있는 느낌이랄까? 뭐 국제의약품 관련한 뭐 GMP 시설을 만들어서 뭐 제품 제조를 해서 관련한 매출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2차 벤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좀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급 포인트도 보더라도요, 좀 기관 외인들이 조금은 관심이 좀 없어요. 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특히 기관은 너무 관심이 없고 외인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게 좀 기관들의 모습이지 않나. 근데 많은 물량이 던져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좀 어찌 보면 좀 따라서 좀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20% 이상의 좀 하락을 조금 그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비중을 더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조금 매수가 들어가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종군으로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으로 실적은 나요. 그래서 괜찮지만 하락폭에 대해서 만약에 10,000원대를 빠르게 다음 주에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음 주의 흐름에서 10,000원대 안착을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좀 상담 요청을 하신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테라젠 이텍스는 10,000원 안착 여부 보자라고 해주셨어요. 자,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얼마만큼 매수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요. 68,600원 어제 종가에 샀는데 오늘 왜 그렇게 하락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돼요, 전체에서? 50%요. 많이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양약품을 어제 들어가셨군요. 예, 어제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뭐 일양약품에 대해서 좋은 거를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근데 50%나 들어가셨어요? 그냥 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양약품은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이고 과거에 놀텍이라는 신약을 발표해서 굉장히 예. 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후속으로 매출이나 이게 안 나와서 그다음에 쭉 네. 빠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시 동일한 건으로 러시아에 가서 코로나19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해서 그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50%를 갖고 갈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니? 네. 그러니까 50%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니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됩니다. 확 줄여요. 네, 확 줄이셔서 한 네. 15%만 남기시고 예.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런데- 주식은 이게 다음 분기에 뭐 어떤 그 예측을 해서 뭐 좋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네. 일양약품은 그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도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렇게 계약한 이렇게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끌어올렸는데 네. 이 세력이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아서 무너지면은 굉장히 낙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볼 때는 20%는 네. 손절하시고 예. 나머지는 다음 주 보면서 혹시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본절 가격이 오면
그냥 10% 정도만 남기고 다 일단 빠져나오세요. 오늘 저기 그거 뭐 7만 원을 넘기는데 가는 줄 알고 네. 덮어놓고 딴 걸 봤더니만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기업이 편안한 종목이면 갖고 가도 되는데 네. 그렇게 편안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잘 아는 사람,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셨다니까 그러면 불안해서 못 갖고 가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에도 이 기업은 그렇게 뭐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얼른 나오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네, 바이오 리더스요. 바이오리더스요. 네, 8,700원에 8,700. 있고요. 네. 저기 비중은 30%예요. 30%요. 바이오리더스 30%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좀 고점이었어요. 매수하신 네, 가격이. 올라올 때 샀어요. 네, 벌써 한 10% 넘어가시는데 회차를 잠깐 제가 봤어요. 네, 잠깐 찾아봐서 이제 공시사항을 제가 열어봤는데 뭐 사채 이제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좋아요. 4회차, 5회차 다 좋고 뭐 재매각권 해가지고 뭐 다 좋은데 좀 내려보니까 뭐 3월 말에 이제 발행한 3회차에 대해서 전환 청구권 행사를 또 했더라고요. 네, 전환 사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8,000원 또 중반대예요, 가격이. 네,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이 한 8,000, 한 500원, 600원 하다가 지금 7,0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네. 걱정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9,000원까지도 회사가 갔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000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렇죠. 네. 10,000원 네. 가까이 가려다 내려왔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전환 청구 돼 있는 물량 자체가 100만 주가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번 정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5월 12일 날 좀 포인트가 나오고요. 네, 그 이후에 회사에서 조금 그 만기 전 취득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회사 실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영업이익 자체가 제가 2016년도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네. 5년 연속 적자 들어가면 사실 상장 폐지 실질심사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을 또 봐야겠지만 현재 그냥 재무적으로는 올해 안에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모습은 좀 보여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도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사의 주가 수준 자체를 한번 레벨업을 조만간 한 번 할 것 같긴 해요. 빠르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회사 버려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회사가 상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살리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주가를 올려놓으면서 기발행됐던 사채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할 건데 그 시점 자체가 조만간 발생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언제가 될지 솔직히 좀 찾기는 어려워요. 다만 발행됐던 사채들의 단가 자체가 한 8,000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네. 뭐 리픽싱을 통해서 전환가액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10,000원대 위로 한 번은 만들어주고 또 네. 정리를 통해서 조금 기업 가치를 다시 인정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종목은 기다려도 되겠네요, 그럼.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은데 가능한 빨리 올려치게 되는 날에는 매수가 위로 가는 날에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셔서 그냥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조금은 기다려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도 지금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팔까 싶어가지고.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많이 해결되신 것 같고요. 다음에 네. 또 저희한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 지수 이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빠집니다. 0.77% 동시효과에서 조금 더 또 빠져 내려가고 있긴 한데 흐름을 잠깐 볼게요. 흐름 보시면 뭐 쭉 내려오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2140은 오늘 또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이 1조 원을 사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만큼 팔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 개인들 매수 물량 꽤 많습니다. 1조 사면은 오늘까지 이번 주에만 2조 4천억 원을 넘게 사는 겁니다. 한 주 만에.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모두 빠지고 네이버가 30만 원 돌파를 합니다. 30만 원 오늘 신고가 또 나왔고요. 언택트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신사업 기대감도 있고 계속 잘 나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삼성 SDI 조정받는 가운데 카카오가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예,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차 10만 원 또 무너지네요. 계속 10만 원 공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71 많이 안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오늘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있고 변동폭도 약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최근에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이번 주 내내 개인이 끌어올린 거고요. 1167억 원. 개인이 기관 외국인 물량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스닥도 이번 주에 만약에 요대로 마감이 되면 한 5천억 원 정도를 개인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살짝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형 올라가고요. 시젠이 이제 시가총액 3위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또 신고가고요.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좋은 실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시장에서의 논란이 조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워낙에 장기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젠의 진단시약은 꾸준하게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확신이 지금 시장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HLB, 알테오젠 빠지는 가운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KMW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뭐 크게 빠지는 종목들은 없고요. 최근에 들어서 CJENM이 업황 회복 기대감에 10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차익 실현만 나오는 정도로 오늘 마감이 됩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한 주는 조금 이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미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크게 뭐 밀렸다기보다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박 의원님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편하게 하시죠. 네. 그럼 박 의원님 하세요. 네. 시장은 지금 양극화장이에요. 예.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양극화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투자자분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시장이고요. 그 흐름에 한 발짝 비껴나신 분한테는 재미없는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는 말만 가는 달리는 말인데 달리는 말은 뭐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좀 훈련된 사람이 타야 되겠죠. 왜냐하면 달리는 말을 올라탄다는 건 그 다음에 나올 변동성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돼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본인이 나는 좀 달리는 말을 탈 만큼 숙달돼 있고 훈련이 돼 있다고 하면 타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게 훈련이 안 된 분 같으면은 좀 알아보고 타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극단적으로 나뉘는 장이었다. 자, 김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예. 저 요즘 그 코스닥 흐름을 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0.0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결국 다시 돌려놓은 모습이거든요. 시장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좀 되게 요즘 코스닥 종목들 사두면 요즘 많이 이런 소리 하십니다. 걱정이 없다. 뭐 다시 올라올 거 아니냐. 개인들도 상당히 많은 수량을 좀 매수하고 있죠. 그러면 현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시장 흐름이 여기서 좀 끝날 것이냐,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계속적인 좀 강세장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선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서 코스닥 쪽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를 마감하고 다음 주를 봤을 땐 다음 주에 나올 정부의 정책 과제들에 대한 숙제가 있겠죠. 그 과제들이 어떤 종목들을 흐름을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반짝거리고 움직임이 나오고 끝날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어찌됐든 그 관련된 업종과 회사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음 주 시장을 보셨을 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요일은 그냥 반짝거리는 시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이 코스닥이 지금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의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네. 코스닥 실적 발표가 있을 또 하나 IT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줄지어 나오는 관련주들로 해서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코스닥의 모습이었고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좋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81% 내리면서 2150.25포인트입니다. 자, 코스닥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772.81, 0.01%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 1200원대를 다시 돌파를 합니다. 일단 9원 정도가 올라가면서 환율은 강달러로 다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네, 팝트론. 펩트론이요. 네, 펩트론. 얼마에 네. 사셨어요? 23,350원. 23,350원이요. 비중은 네. 얼마나 되세요? 30%요. 30%요. 펩트론 23,350원? 네, 23,350원. 23,350원에 30%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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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페트론을 들어가셨는데 23,350원이니까 지금 현재가 수준이네요. 네, 네, 특별히 페트론을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비주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거 들어간 지가 지금 한 8일 됐거든요. 8일이요? 네, 네, 8일이면은 뭐 이제 들어가신 거니까 기업 네. 내용은 잘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러면 펩타이드로 지속 효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신 거죠? 네, 네. 그러면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다만 제약주는 굉장히 그 예측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언제 시장에서 터져나갈지 아니면 뭐 주목을 받을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라서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좀 쉬운데 최근에는 펩트론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그때 올라갈 때 장대 음봉,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생긴 이후에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면은 또 적은 비중도 아니세요. 네. 그래서 권하기는 한 반 정도만 갖고 가셔 보시고 네.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러다가도 뭔 소리가 나오면 팡팡 트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보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걸 네.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격에서 뭐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시니 그렇게 네. 선택하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반은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좀 추가가 지금 현재 네. 조금 올랐었는데 안 팔았었거든요. 그런 거는 항상 마음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떨어져 보세요. 그때 팔 네. 걸 하고 또 마음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팩트는 수급도 그렇게 몰리지 않고 차트 기술적으로 봐도 좋은 모양은 아니고 네. 그러면 일단 방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 네. 줄이시고 편안하게 네. 좀 보세요. 지금 그러면 얼마까지 좀 올라갈까요? 그거를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모양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빠지는 게 더 확률이 높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 줄이시고 반만 네. 한번 갖고 가면서 지켜보세요.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 예. 현대 로템을 좀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현대로템이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아, 제가 22,0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22,000원에 20%요. 김선윤 의원 일단 좀 바꿔드릴게요. 예.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자 현대로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매수하셨나-봐요. 아, 제가 이거 작년 그 전에 매수한 것도 같아요. 사실은요. 네, 제가 아들한테 사놓은 거는 29,000원이에요. 아드님한테.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좀 사달라고 한 거 29,000원이고 제가 다시 개설을 해서 산 게 22,000원대인데 네, 얼마 전에 뭐 그 현대 로템에서 CD 있잖아요. 네. 그 채권 그거를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갖고 제가 그거 제 구자세 해갖고 저는 5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거는 사서 빨간 줄이 있는 건 수익 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 51%인가 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네. CD인가 그거 채권 받은 거는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야 할지 몰라서 제가 지금 이게 무지 오래 갖고 있었어요. 네. 이것도 중간에 조금 제가 또 추매를 해갖고 단가를 좀 더 낮춘 게 22,000원이에요. 아, 전환사채를 받으신 거예요? 예. 아하. 그게 단가가 10,000원이 좀 안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오케이. 9,900 얼마인데 그 기존에 10,000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현대로템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온 거는 아시고 계시죠? 좀 좋게 나온 거로 맞아요. 제가 네, 좋게 나왔고 매출액이 예. 한 6,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뭐 그 한 120억 이상 나올 것이라 네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기대 심리를 조금 가중시키고 있는데 예. 현대로템도 어찌 보면은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를 알고 샀어요, 처음에. 네, 맞아요. 그래서 주가는 더 성장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지금부터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차트적인 흐름, 뭐 내용은 다 뻔히 아시니까 예. 차트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네네. 최근의 흐름을 좀 설명드리고 예. 다시 한번 나중에 상담 요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예. 이게 언젠가 6월 24일 날 거래량이 한 3,400만 주가 나왔네요. 예. 장대 양봉 한번- 그리면서 예. 윗골이 달리고 밀렸지만 이 매수 들어왔던 포인트들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거나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네.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난 이후에 터지지 않으면서 횡보한 모습은 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대로템은 오히려 내려가기보다는 우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걸 그래요? 뒷받침하는 첫 번째가 실적이기도 하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수급 포인트에서도 기관들이 연이어 계속적인 최근에 매수세가 잡히잖아요. 예. 정말 많이 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좀 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맞아요. 기관들이 수익 내려고 하지 수익 안 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주가는 우선 레벨업을 하게 될 건데 네네.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예. 1차적인 고점으로는 보셔야 될 게 한 19,000원 라인은 우선 전고점 라인이에요. 4월, 5월에. 그 가격까지는 1차적으로 보이고 또 그게 네네. 왜 그러하냐면 네네. 6월 24일 날 보였던 장대 양봉의 고점 28% 라인 자체가 18,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심리적인 저항선도 18,000원 후반 19,000원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18,0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네. 다만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텀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장대 양봉 한 번 더 그리면서 올려치겠지만 예. 우선은 매수하신 22,000원까지 보기에는 최소한 제가 보더라도 지금부터 3에서 4개월, 5개월 이상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연말 정도 되면 가능할까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릴 건 비중이 이미 높으시긴 하지만 예. 만약에 여기서부터 더 빠지게 된다면 예. 그때는 다시 비중을 좀 늘리시는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전략을 취하셔서 가져가시다가 올려쳤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다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리니까 조금 더 오래 여유 가지고 가지시고 있었어요, 지금요. 네,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시고 정 힘드시다면은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하시면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 CD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걸 17일이면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환 17일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전환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 17일부터 전환 신청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건가요? 네네. 보통 이제 전환사채라는 게 전환 신청을 하면은 2주 뒤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좀 봐야겠지만 그러면 이제 예. 8월 초에 팔 수 있게 되는 포인트잖아요. 네네. 그런데 발행했던 단가 자체가 아까 9,000원 후반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어떻게 할까요? 신청하겠죠? 네, 정리하시려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하셔서 예. 오히려 정리를 빠르게, 사실 주식이 전환되면 바로 그냥 파시는 게 좋거든요. 수익 실현하시고 그걸로 오히려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주식을 담으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주식은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 17일 날부터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해서 빨리 매도를 해버리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매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우선은 증권사에 공매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거래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리고 정 해결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은행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